평소 한국인들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탓으로 상당히 수줍음이 많고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조용하고 공연에서도 점잖 빼느라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이 수줍음 많고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는 한국인들에게 세계적인 가수들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간다고 하죠. 한 번도 못 와본 가수는 있지만 한 번만 와본 가수는 없다는 전설적인 콘서트 장소.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에미넴이 소나트를 그리는 모습의 사진이 떠돈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내한 공연 중이던 에미넴의 콘서트 전광판을 찍은 사진으로 평소 무뚝뚝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찰 것처럼 시크하기만 한 에미넴이 콘서트장에서 실제로 보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팬들에게 보내는 고마움의 표시가 왜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잘 웃지도 않고 시크하기만 한 에미넴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면서 이건 새로 등장한 욕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했죠. 이 일은 에미넴의 내한 공연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에미넴은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정규 7집 리커버리 콘서트를 열고 데뷔 후 첫 내한 공연을 가졌습니다. 안녕 한국이라는 인사 외에는 별다른 멘트 없이 공연을 진행하던 그는 8번째 곡 Cleaning Out My Closet 이라는 곡을 앞두고는 팬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온 사람 중 부모와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농담을 건넨 뒤에 코러스를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죠. 이에 한국 팬들은 비장의 무기 떼창으로 화답했습니다. 한참 집중해서 랩에 몰두하던 에미넴은 눈을 떠 팬들을 본 후 깜짝 놀랐죠. 흑인의 소울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불릴 만큼 어렵고 빠르기로 소문난 자신의 랩을 한국 팬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따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애교 섞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에미넴은 갑자기 머리 위로 소나트를 날리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앞서 일본에서 공연했던 에미넴은 썰렁하기만 했던 일본 팬들에게 제발 너희를 위해서라도 좀 소리를 지르라며 분노를 표출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이날 한국에서 내한 공연을 펼친 에미넴은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수차례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는 감사하다며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둘 다 유교 문화를 이어받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보입니다. 한국인들은 수줍음 많고 조용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정반대로 어느 가수가 내한 공연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사를 외워가는 것은 물론 가수가 목이 아플까 가수보다 더 크게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가수들의 경우 자신의 공연에 팬들이 더 많이 노래 부른다며 애교 섞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가수들에게는 한국 팬들의 이런 열정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아주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 팬과 일본 팬을 마주한 해외 가수들의 반응이 종종 소개되고는 하는데요. 서로 다른 국가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없는 해외 가수의 내한 공연은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이벤트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순간이죠. 그런데 이런 콘서트장의 분위기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 또한 콘서트만의 묘미일 텐데요. 가수의 입장에서 흥겨운 분위기를 위해서는 팬들의 리액션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과 일본 양국의 팬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 팬들은 어느 순간부터 해외 가수들 사이에서는 떼창의 민족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노래가 나와도 전부 목청이 터져라 따라 부르는 모습에 팬과 가수가 하나 되는 진풍경이 연출되죠. 이에 가수들은 너무 행복하다며 꼭 다시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말로 공연을 마칩니다. 그런데 일본 공연장의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가수는 분명 한국에서 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따라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부 관객들은 손을 흔들며 가볍게 호응하기도 하지만 일본 팬들은 말 그대로 가수의 공연을 즐기러 온 것일 뿐 함께 따라 부르지는 않죠. 두아리파는 일본 공연에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제발 소리를 질러주세요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난 2017년 세계적인 뮤지션 콜드플레이는 일본의 니혼TV와 인터뷰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거리낌 없이 서울에서 공연했을 때 정말 좋았다며 관객이 환상적이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본 한복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일본 팬이 아닌 한국 팬들을 언급했다는 건 일본에서 그다지 큰 감동을 받지 못했다는 반증일 겁니다. 실제로도 이런 가수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에미넴은 일본 공연 후 가진 인터뷰에서 기자들 앞에서 쇼케이스하는 것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카메라 그리고 함성 없는 관객 앞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축 처진 모습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팬들의 떼창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에미넴의 평소 성격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두개골을 가르겠다는 새로운 형태의 욕일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었죠. 에미넴 외에도 트로이 시바는 한국에서 내한 공연 후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는 트윗을 날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음날 일본에서 공연에
공연했음에도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죠. 찰리 푸스 역시도 한국 공연에서 펼쳐지는 이벤트와 떼창을 유독 좋아했다고 인터뷰했지만 며칠 후 일본에서의 공연에 대해서는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았다며 콘서트 평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릴 만큼 잔혹하게 식민 지배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문화, 경제, 사회, 인지도까지 일본을 앞선 것도 많고 일본을 바짝 뒤쫓는 분야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생겼습니다. 한류를 너무나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반면 어떻게 해서든 좋아 보이는 한국 것들을 빼앗아 오려는 도둑놈 같은 심보를 가진 젊은이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극우주의 성향을 띤 일본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파란 눈 외국인들이라서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SNS에 태극기와 독도를 언급하기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벽안의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태극기가 달리거나 태극기를 형상화한 제품을 착용하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들이 택한 제품은 바로 라카이 코리아라는 기업이 제작한 제품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이 만든 모자를 쓰는 것이 특이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들은 해시태그로 독도를 언급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한국 고유의 영토이지만 일본 정부가 국제분쟁의 소지로 이끌어내려는 바로 그 섬을 외국인들이 직접 독도라고 언급한 겁니다. 독도에 전혀 관심이 없던 외국인들이라도 신압으로 독도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디자인은 패셔너블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정면을 제외한 측면과 후면에는 떡하니 태극기를 박아두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애국심이 샘솟는 디자인인데요. 사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이렇게 태극기를 모자나 신발에 프린팅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패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조금은 극단적인 디자인일 수 있습니다. 그 고객층을 한국인으로만 한정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한국인들 중에서도 한국은 사랑하지만 이렇게 태극기가 떡하니 박힌 디자인이라면 패션으로 소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라카이 코리아는 그런 기업입니다. 역사 왜곡을 일삼는 중국이나 일본과 어떤 분쟁이 생기더라도 무모하리만치 처절하게 응징하는 기업이니까요. 일본이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더라도 역사 왜곡에 철저하게 응징하는 사이다 같은 기업이죠. 현재 라카이 코리아는 이제껏 그 어떤 한국 기업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남긴 역사 왜곡 자료를 차곡차곡 정리해 국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라카이 코리아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과 중국 네티즌들을 처벌하게 될 역사 왜곡 소송을 함께할 미국 로펌이 정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3억에 이르는 중국 네티즌 그리고 가슴에 칼 한 자루씩은 품고 있는 일본 네티즌들의 존재는 미국의 로펌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을지 모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미국에서 수많은 로펌과 접촉했지만 하나같이 이러한 이유를 들어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큰 뜻에 동참하겠다는 로펌을 찾게 됐고 현재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곧 로펌이 공개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치열한 국제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소송의 길은 길고도 험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라카이 코리아는 포기라는 두 글자만은 절대로 내뱉지 않을 것을 약속한 만큼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로 라카이 코리아에서는 라카이 코리아의 이러한 국제소송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연예인, 일반인, 인플루언서 할 것 없이 후원이 주르리였습니다. 이에 라카이 측에서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후원 문의에 감사 박스를 출시했고 누구나 87,000원짜리 제품을 39,000원에 할인받아 구매하면 일본과 중국 네티즌들의 역사 왜곡에 함께 응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죠. 감사 박스는 특히 특이한 포장 박스가 사용됩니다. 남상락 자수 태극기로 포장 박스가 구성되는데 남상락은 충남 당진에서 4.4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날 그가 들었던 태극기는 그의 부인이 흰색 명주천에 파랑, 빨강, 검정실로 술을 놓아 직접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직접 짠 명주에 손바느질로 제작된 희귀한 태극기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태극기입니다만 독립운동가의 비장함으로 감사 박스가 포장됩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을 응징하고픈 분들이 함께 하시면 큰 힘이 될 듯합니다. 사실 라카이 코리아의 이런 소식은 해외 언론을 통해 여러 번 공개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우길기를 알리는 기업으로도 소개됐었고 일본이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길거리에 묻어버린 사실을 알린 기업으로도 소개됐었죠. 뿐만 아니라 중국이 김치 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허거 및 마라탕 공정을 응징하자 역사 풍자를 통해 중국의 프로젝트를 막아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곧 시작될 국제소송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정부의 방해 공작은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있으며 개개인 네티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응징해 올지도 모릅니다. 라카이 코리아가 약속했던 것처럼 중국과 일본의 방해 공작에 무릎 꿇는 포기한 기업 말고 중국과 일본의 방해 공작을 무릎 꿇는 승리한 기업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